탈무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문헌 중 하나지만 또 가장 큰 오해를 받기도 하죠. 오늘 그 신비의 문을 저와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사실 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바로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오해받는 문헌, 탈무드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네,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게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니라 거대한 컬렉션이라는 점. 이게 바로 이 매혹적인 미스터리의 첫 번째 조각인 거죠. 탈무드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바로 이 중심에 있는 역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표준 빌람판을 보면요, 무려 3,800쪽이에요. 그것도 빽빽하게 양면으로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엄청난 종교적, 문화적 힘을 가졌는데도 정작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아무도 안 읽은 책이 어떻게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인데요. 그 답은 놀랍게도 탈무드의 아주 독특한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탈무드 페이지를 직접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개념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같이 한번 보시죠. 처음 딱 보면 와, 이건 뭐 글자로 된 벽인가 싶을 정도로 빽빽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수백 년간의 대화가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아주 잘 짜여진 대화록 같은 겁니다. 모든 건 이 중앙에 있는 미슈나에서 시작돼요. 이게 뭐냐면 논의의 씨앗, 그러니까 출발점이 되는 핵심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슈나를 빙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게마라예요. 이 핵심 율법을 가지고 수세기에 걸쳐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나눈 방대한 토론과 대화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페이지의 여백을 보세요. 여기엔 또 다른 시대, 다른 지역의 주석가들이 자기 생각을 덧붙여놨어요. 마치 여러 겹의 실로 짠 테피스트리처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생각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 거죠. 이 인용구가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죠. 독자인 우리는 이 거대한 대화의 바깥에서 마치 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사람처럼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쩍 그 대화에 참여하라고 초대받는 거죠. 자, 그럼 이 대화라는 게 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탈무드의 독특한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클래식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직접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건 공동아내에 관한 사례인데요. 한 과부와 죽은 남편의 형제, 그리고 이들 사이에 놓인 아주 기묘한 법적 모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논리 퍼즐을 푸는 느낌일 거예요. 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규칙이 있어요. 형은 자식이 없는 동생이 죽으면 그 과부와 결혼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특정 과부가 다른 이유 때문에 형과 결혼이 금지된 사람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답은 뻔하죠. 결혼 못한다. 미슈나도 그렇게 판결해요. 그런데 여기서 탈무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툭 던집니다. 아니, 이렇게 명백한 걸 왜 굳이 기록해놨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논리가 펼쳐집니다. 알고 보니 미슈나는 수세기 뒤에 나올 다른 학자들의 반론을 미리 내다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써놓았던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워 보였던 게 사실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닫혀 있고 모든 질문과 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완벽한 논리적 순환고리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우리 뇌를 훈련시키는 책에 더 가깝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래된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 시야를 다시 한번 쫙 넓혀보겠습니다. 탈무드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뭘 제공하냐면 공동체가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틀, 그러니까 템플릿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특정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강력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그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에 놓였던 공동아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날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입양 같은 사회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탈무드의 이야기는 시대에 따라 끝없이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탈무드를 제대로 읽는 것과 잘못 읽는 것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탈무드를 제대로 읽는다는 건 이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걸 잘못 읽는 건 그냥 자기 주장에 맞는 구절만 쏙쏙 뽑아서 증거처럼 쓰는 거죠. 탈무드의 진짜 힘은 논쟁의 과정에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가 왜 신성한 문헌이냐면 내용이 절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규범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신성한 겁니다. 모든 세대를 이 살아있는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는 거죠. 결국 탈무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독특한 생각의 도구를 우리 현실 세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할까요?